다음으로 국외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외음화는요, 예를 보시면 좋아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 소리가 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네, 또는 뭐 히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즈츠로 바뀌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자음 시간에 배웠어요. 디귿, 드 소리는 좀 그 앞쪽인데 이는 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을 당겨요. 너 이리 와. 내 쪽에서 발음해. 디귿이 당겨지니까 츠 이런 소리, 즈 이런 소리로 당겨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경국의 딱딱한 입 천장이어서 굳이 같이 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뭐 원리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신 거는 네, 얘들만 잘 기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음화인데요. 경음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네. 첫 번째 필수적 경음화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 해서 필수다라고 해서 저기 보시면 받침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츠, 프, 그 다음에 드도 있을 거고 트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뭐 스도 있을 거고 이런 소리 다음에 오면 무조건 세게 발음해요. 학과, 학교, 꽃길, 꽃집.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수의적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감기 어떻게 발음하세요? 감기라고 발음 안 하잖아요. 네, 애취 할 때는 그대로 감기라고 하는데 나 뭐 그 팔이 다쳐서 머리 감기가 어려워. 머리 감기가 어려워 안 하잖아요. 똑같은 미음 기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게 발음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네, 똑같은 그 단어처럼 보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세게 하니까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음의 첨가. 경우에 따라서 가끔 소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예를 기억하세요. 솜으로 이불을 만들었어요. 솜이불이 아니고 솜이불. 니은이 들어가서 발음을 하고요. 맨입이 아니고 맨입. 니은이 들어가서 발음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간 다음에 막일이 아니고 니은이 들어간 다음에 망닐로 바꾸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니은음이 더 들어가는 얘들은 단어를 하나씩 잘 보고 그 발음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들도 뭐 비음화라든지 유음화라든지 띄어쓰기가 있어도, 자, 옷 입다 같은 경우를 옷 입다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옷 입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옷하고 입다를 굉장히 붙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말할 때는 옷 입다라고. 물론 옷 입다로 발음해도 괜찮아요. 근데 빨리 말할 때는 옷 입다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통역을 할 때 들을 때 옷 입다, 옷 입다 다양한 발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 두 가지 다 맞는 발음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 네, 시옷음 첨가가 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이시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시옷.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시내, 그 다음 가, 바다, 가. 시옷이 필요 없는데 내가, 새길, 빨랫돌 세게 발음해서 우리가 시옷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면 어때요? 코의 날, 콧날처럼 또 비음화가 일어나죠. 네.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음을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뭐 베갯닛,
깻잎, 나뭇잎 등들도 나뭇잎 하나만 보시면 나무 더하기 잎이에요. 그런데 여기 니은이 들어가면서 나뭇잎 발음은 나뭇잎으로 발음을 하니까 시옷을 써주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니은으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발음이 섞여서 사실은 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음 관련 음운 현상은 이미 우리가 쓰기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발음이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음과 관련된 것들도 있다 보시면 한국어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모음 조화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모음끼리 쓴다. 자, 보시면 어떠세요? 막다 다음에는 아를 쓰고요. 한국어에 뭐 어나 아가 있는데 막 다음에는 아를 쓰고 먹 다음에는 어를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오 다음에는 아를 쓰고 우 다음에는 어를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음 조화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거죠. 여러분이 아는 다른 외국어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알록달록은 뭔가 예쁜 색깔로 우리가 보이고 얼룩덜룩은 어때요? 뭔가 조금 더러운 색깔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나 오를 썼을 때는 조금 밝은 느낌, 가벼운 느낌, 예쁜 느낌. 그런데 우나 어를 썼을 때는 조금 어두운 느낌, 깨끗하지 않은 느낌을 한국어는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성, 의태어가 모음에 따라서 말의 느낌이 다르다. 그것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이 줄어드는 경우와 탈락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보시면 좋은데, 이기 얻다, 빨리 말할 때는 이겼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었다는 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써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오왔다 이렇게 안 쓰죠. 항상 왔다로만 쓰고요. 배우었다 안 쓰고 배웠다라만 쓰고 꼭 그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모음 탈락은 한국어의 음모음 이거는 우리가 모음 시간에도 배웠지만 으 다음에 모음이 오면 항상 탈락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집에 가안데 그냥 집에 가. 그 다음에 뭐 서언데 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음끼리 탈락하는 경우가 모음 탈락이다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음운 현상 중에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다양한 불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발음에 반영된다기보다는 쓰기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꼭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마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러 불규칙이 특이한 경우죠. 푸르다, 하늘이 푸르다인데 푸르러, 러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 도착하다의 뜻으로 이르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르다는요. 똑같은 이르다인데 어떤 경우에는 일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일러서 시간이 빠르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야 좀 알 것 같다. 도착하다는 뜻으로에는 이르러가 되니까 똑같이 이르다로 보이지만 불규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까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